대한민국 포커 1타 강사. 포커 코칭은 콘스탄틴. 안녕하세요. 콘스탄틴입니다. 홀더매신 태기님의 단톡방에서 제가 핸드 리뷰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베가스 펀터님이 핸드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꽤 흥미로운 부분이라 오늘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버튼까지 모두 폴드를 하고 SB와 빅블라인드의 싱글 레이스드 팟 상황입니다. 플랍은 에이스 8 5 레인보우, 컨티뉴에이션 벳하고 콜, 턴에는 3 스페이드, 투배럴, 콜, 리버 7 다이아몬드에 히어로는 오버벳 올인을 하고 빅블라인드인 상대방은 고민을 하다가 폴드합니다. 먼저 프리플랍을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홀덤 프리플랍 GTO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버튼까지 모두 폴드한 상황에서 SB가 얼만큼 오픈을 해서 블라인드를 스틸해야 하는가 라는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포커에서 절대적인 정답이 아닙니다. 만약에 빅블라인드가 3벳을 많이 하고 콜을 많이 하는 타입이라면 오픈하는 빈도를 줄여야 하고요. 블라인드를 거의 방어하지 않고 자기 패만 보면서 안 좋은 핸드면 그냥 폴드해버리는 타입이라면 이 경우 70%에서 심지어 100% 오픈을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니커워드라는 사람이 MDA를 통해서 플레이어 풀을 분석해 본 결과 실제로 빅블라인드에서 플레이어들이 3벳과 콜방어를 하는 빈도가 확연히 낮아서 최종적으로는 아예 눈 감고 100% 오픈을 하는 게 최고의 EV를 끌어낸다는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프리플랍은 애초에 엔티와 블라인드만이 팟에 쌓여있는 상황이라서 팟 자체가 크지 않고 플랍턴 리버의 여러 배팅 스트리트 수만 가지 가능성과 경우의 수가 열려있기 때문에 프리플랍은 플랍턴 리버에 비해서 그 중요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쳐도 돼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는 스몰 블라인드에서 콜하는 플레이를 전혀 하지 않고요. 100% 폴드하거나 레이즈를 하는 단순한 전략을 씁니다. 그렇게 해도 돈 버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SB 오픈 빅블라인드 콜의 싱글 레이스드 팟 상황에서 에이스 8 5 레인보우 보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시나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90% 이상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자기만의 이유로 특히 자기가 무슨 핸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보드에서 뱃을 하거나 책을 치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이 전략은 한 번도 검증되지도 않았고 오로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만들어낸 전략일 뿐이에요. 이 접근 방법의 문제가 뭐냐면 99% 인간이 플랍과 자기 핸들을 봤을 때 하는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플러시 드로우 블라커가 있나? 없나? 핸드가 맞았나? 안 맞았나? 이렇게 핸드 레인지를 책과 배수로 쪼개게 되면 절대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레인지가 언밸런스하게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이 전략을 익스플로이트 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과 리딩하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이제 솔버를 켜서 상황 설정을 하고 솔빙한 다음에 배팅과 책의 레인지를 쪼개고 거기서 핸들을 하나하나 콤보별로 왜 이 핸드는 배팅이고 왜 이 핸드는 책인지 그 이유를 찾아낼 겁니다. 이 접근 방법이 나쁜 건 아닌데 굉장히 큰 허점이 있어요. 상대방의 대응이 반드시 GTO 솔루션처럼 완벽하게 대응을 하리라는 말도 안 되는 가정을 놓고 출발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 전략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과 다를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전성기 시절 포커스타즈 10, 20달러 이상의 게임을 친다면 그래도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라이브 테이블 가서 포커를 쳐라.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그런 상대방을 만날 일도 그런 게임을 할 일도 거의 없습니다. 즉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플레이어 풀의 성향을 솔버에 락을 건 다음에
그렇게 추출해낸 에이스파일 5 레인보우 보드에서의 기본 전략을 저는 제너럴 게임 플랜이라고 부릅니다. GGP라고 불러요. 각 상황과 보드별로 이러한 GGP들을 많이 확보한 후에 게임에 들어가면 플랍은 아무 스트레스 없이 거의 완벽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코칭을 통해서 이 GGP를 추출해내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홀덤도 오마하도 모두 가능합니다. 플랍 턴 리버 중에 당연히 리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팟이 크고 한 번 실수가 프리플랍, 플랍에서의 마이너한 실수 혹은 기똥찬 플러스 EV를 다 씹어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버는 이미 상대방의 레인지와 파도즈 등에 따라서 플레이가 거의 정답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신성한 사고 노동을 통해서 직접적인 플러스 EV를 창출해내는 스팟이 가장 많은 배팅 스트리트는 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턴은 팟 사이즈도 어느 정도 크고 플랍과 리버, 배팅 스트리트의 앞과 뒤에서 상대방을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는 한 가운데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 스팟에서 제가 익스플로이트 포인트라고 부르는 X포는요. 첫 번째, 플랍 상대방의 콜링 레인지입니다. 상대는 플랍에서 폴드를 하지 않았고 레이즈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콜을 하는 그 레인지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턴 전략은 매번 바뀝니다. 솔버를 찍 돌려서 나온 그 전략은 거의 현실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턴 이후부터 GTO 위자드 보면서 핸드 콤보별로 왜 이 콤보는 배타고 왜 저 콤보는 체크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거의 시간 낭비에 가까운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빌런이 GTO 대마왕의 실력이 엄청난 라이너스 같은 사람이라면 그런 접근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빌런을 만날 일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고 그런 테이블에서 게임을 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포커로 돈을 벌고 싶으면요. 그리고 특히나 제 말을 더 잘 듣고 오마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테이블에서 GTO 전략을 써야 하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두 번째 엑스포는 상대방의 각각의 턴 대응입니다. 내가 뱃을 했을 때의 대응, 그리고 내가 책을 쳤을 때의 대응. 이 두 라인에서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에 따라서 내가 턴에 책을 할지, 배팅을 할지가 굉장히 크게 변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책을 쳤을 때 상대방이 미친 듯이 프로 배팅을 날린다? 그러면 이 사람의 책에 대한 대응은 너무나도 균형에서 벗어나 있고 저는 이 라인을 익스플로이트 하기가 너무 쉬워져서 모든 핸들을 책으로 빼버리고 상대방이 실수할 여지가 너무나도 큰 책 라인을 타고 들어가서 카운터를 칠 겁니다. 자, 이 전략은 10여 년 전에 벤 썰스키라는 사람이 상대방이 실수할 여지가 더 많은 트리를 타고 들어간다라는 개념을 강의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9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커를 접근하는 방식, 내가 어떤 핸들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액션을 결정하는 건 매우 매우 비효율적이고 숨겨진 EV를 놓치는 지름길이 돼요. 특히 자기 핸들을 보고 결정하는 액션을 결정하는 이 방식을 마이크로 퍼스펙티브라고 하고요. 상대방의 액션에 따라서 내 액션을 결정하는 방식, 이걸 매크로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포커는 매크로가 언제나 항상 마이크로보다 중요하고 훨씬 더 EV에 큰 영향을 미쳐요. 이 핸드 베가스 펀터님은 굉장히 창의적인 라인과 배 사이즈를 선택했는데 에이스 8, 5, 3 스페이드, 7 다이아라는 보드 런아웃에서 리버벳 올인을 선택합니다. 이 스팟에서 아마도 가능한 옵션을 나눠본다면 크게 책, 팟 사이즈의 평범한 블러프, 그리고 팟 사이즈 2배 이상의 오버벳 올인이 되겠네요. 한 가지 더 고려한다면 책을 주고 상대방이 책백을 하고 쇼다운에 가는 경우와 상대방이 리버에 약 팟 사이즈 언저리에 배팅을 하고 거기에 책올인을 씌워서 상대방을 폴드시키는 라인이 있겠네요. 이 모든 가능성들을 솔버에 넣고 돌려봤을 때 책,
팟 사이즈 벳, 오버벳 올인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EV를 비교해서 그중 가장 EV가 높은 액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운 좋게 리버에 7셋을 들고 있어서 블러핑이 잡히든 말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팟 사이즈든 오버벳이든 블러핑을 했을 때 상대방이 폴드를 전혀 하지 않아서 책을 쳐서 팟을 포기하는 것보다 못한 마이너스 EV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책을 치고 팟을 포기하는 게 가장 최선이 될 겁니다. 이 리버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가 오버벳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디까지 콜을 할 것인가? 두 번째, 내가 팟 사이즈 베팅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 번째, 내가 책을 쳤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특히 내가 채골인을 씌운다면 상대방은 신밸류를 어디까지 날릴까? 거기에 내가 채골인을 씌우면 상대는 폴드를 할까? 이 책 라인이 가장 복잡하고 리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이 리버 상황에서는 오로지 오버벳과 책 두 가지 옵션만 쓰는 전략을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버벳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 모든 스트레이트, 투페어, 그리고 탑페어 중에서 에이스 10 플러스까지만 콜을 한다. 그 밑으로는 폴드한다. 두 번째, 책을 쳤을 때 1. 상대방은 모든 스트레이트, 투페어, 그리고 탑페어 중에서 에이스 9 플러스까지 약 80% 사이즈의 베팅을 한다. 2. 상대방은 모든 노메이드 레인지로 블러핑을 한다. 3. 그 외의 나머지는 모두 책백으로 쇼다운에 간다. 4. 내가 채골인을 했을 때 상대방은 모든 스트레이트, 투페어는 콜을 하고 모든 에이스 탑페어는 폴드를 한다. 이 가정들을 솔버에 넣고 솔빙을 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턴레인지에서 아마 킹잭 옵숫은 빠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비슷한 핸드들을 살펴보면 킹잭 옵숫도 충분히 오버벳으로 수익이 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베가스 펀터님 잘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그려가면서 제가 포커를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